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암이나 치매도 무섭지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다리 근육의 소실과 그로 인한 보행 능력의 상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어야만 하거나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것이 버거워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독립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근감소증과 혈관 노화를 동시에 잡는 기적의 식단법입니다. 이 문제의 위험성은 단순히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곧 사망률의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다리 근력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60대 이상 성인들의 혈액순환, 관절 문제, 근육 손실 및 기억력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관리해온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다리 근육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질적인 방법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며 60세가 넘어서면 그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이미 심각한 근감소증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4배 이상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우리는 소중한 이동성을 잃게 되고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잘못된 상식과 방치 속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그 권리를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순히 단백질 가루를 마시거나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단백질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으며 근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은 관절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운동법이 아닌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순위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나열된 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분이 매일 먹으면서도 그 효능을 몰랐던 음식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건강식의 함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해결책은 여러분의 하체 근력을 90세까지 유지해줄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과학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자 당분을 태우는 소각로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는 동화 저항성, 에너발릭 리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적은 양의 단백질을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30% 이상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전과 똑같이 식사하고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노년기 전문의들과 노인학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방치할 경우 근육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염증 수치가 치솟는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발표된 노인 의학 임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성인이 겪는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다리 근육부터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속근섬유는 60세 이후 10년 말,
약 15%씩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속근은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중심을 잡거나 계단을 오를 때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육인데, 이 세포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점점 느려지고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퇴행입니다. 또한 혈관 노화와 근육 소실은 삼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근육에서 생성된 노폐물인 젖산과 염증 물질이 배출되지 못해 근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에 따르면 혈류 속도가 느려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표준적인 건강지침인 하루 1만 보 걷기나 삼시세끼 골고루 먹기가 60세 이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노화된 혈관과 저항성이 생긴 근육세포는 일반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근육관리는 젊은 시절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강제로 켜줄 수 있는 특정한 영양소 조합과 혈류를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령자가 나는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못 먹는다거나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표준 조언을 따르지만, 이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세포가 다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근육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는 습관들 중에는 의외로 60세 이후의 신체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채식 위주의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채소는 훌륭한 영양원이지만 고기를 멀리하고 나물과 밥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은 시니어의 몸 안에서 근육 기아 상태를 유발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의 임계치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먼저 허벅지 근육을 녹여 쓰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마른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두 번째 흔한 오해는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라는 생각입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만 볼을 걷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절 연골을 소모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신체는 젊은이들처럼 무조건적인 활동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 없이 걷기만 고집할 경우 심폐기능은 일부 유지될지 몰라도 정작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근육의 부피와 강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를 억지로 계속 주행시켜 타이어만 마모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영양제만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시중의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제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실제 음식물을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반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행위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게으르게 만들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근육 합성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표준적인 의료 조언들은 대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지만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쇠퇴하는 생물학적 엔진 자체를 다시 수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신체적 쇠퇴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쇠하는 노쇠, 프레일티 과정은 과학적인 영양 설계와 전략적인 자극을 통해 충분히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어낼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처방이 아니라 세포의 노화 시계를 늦추고 근육의 밀도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근육과 혈관 건강을 지켜줄 핵심 해결책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견과류 섭취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여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생물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20% 낮추지만 단백질 함량이 낮고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하여 혈관 관리 보조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위는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중추에 감각이 무뎌져 만성 탈수에 빠지기 쉬운데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근육세포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경련을 15% 이상 줄여주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수분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8위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근육 파괴를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항산화 지수를 높여 근육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날것으로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살짝 데쳐서 소화력을 높인 상태로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위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평지 걷기보다 하체 근육 자극이 3배 이상 강하며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부피를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폐의 지구력을 25% 향상시키지만 내려올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를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편도 운동이 정답입니다. 6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세포의 염증을 차단하고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근육통 완화 효과가 30%에 달하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와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일주일에 2-3회 구이나 찜으로 섭취하여 혈행과 근육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5위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소화 흡수율이 낮은 육류 단백질의 훌륭한 대안으로 근육 성장에 필요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효율이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류신 함량이 동물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식단의 기본 단백질원으로 3대 뒤에 나올 고순도 단백질과 병행해야 합니다. 4위는 스쿼트와 런지입니다.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체 근력을 단기간에 40% 이상 강화할 수 있으나 자세가 부정확할 경우 허리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결론은 반드시 의자를 잡거나 벽에 기대어 안전한 자세로 매일 15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입니다. 3위는 계란입니다. 자연계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은 완벽한 식품으로 근육 합성을 돕는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합니다. 매일 2알의 계란은 근육 감소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추지만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루 1-2알을 완숙으로 먹는 것이 신이어 근육 건강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2위는 저온 살균 우유와 유청입니다. 우유 단백질은 근육세포에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아미노산 공급원입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노년기 근육 합성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50%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이지만 한국인의 70%가 겪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당 제거 우유, 락토프리, 나발효된 요거트 형태로 섭취하여 흡수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섹션에서 공개할 특정 부위의 살코기와 섭취 타이밍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60세 이후 무너진 근육 지도를 다시 그려줄 의학적 해결책입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소실을 막고 90세까지 튼튼한 다리를 유지해줄 대망의 1위 해결책은 바로 지방 없는 소고기 사태나 우둔살과 운동 직후 30분 골든타임 섭취의 조합입니다. 시니어의 몸은 단백질 합성 효율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의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없습니다. 소고기의 붉은 살코기는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천연 촉매제 역할을 하며 크레아틴 성분이 풍부해 노년기 근육의 수축력을 20% 이상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특히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해야 혈관에 가해지는 콜레스테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 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섭취량은 자신의 몸무게 1kg당 약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나누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약 70에서 80g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는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를 섭취하는 양입니다. 둘째,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발생하는 당독소, 에이지즈는 오히려 근육 염증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수육이나 찜 형태로 뭉근하게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 이장 기능이 약한 60대 이상도 소화 흡수율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섭취 타이밍입니다. 가벼운 스쿼트나 걷기 운동을 마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운동 직후에는 근육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이므로 이때 들어오는 아미노산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즉시 근육 재건에 투입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근육 합성 효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넷째, 소화력을 돕기 위해 파인애플 한 조각이나 무즙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장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나타나는 무해한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변비나 소변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늘어난 단백질량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물 섭취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다만 이미 신장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여 단백질 섭취량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학적 주의사항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계획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체 근육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생물학적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분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공복 운동이 체중 감량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60세 이후 공복 운동은 체지방보다 소중한 다리 근육을 먼저 태워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셋째,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쉰다는 태도입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말라붙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넷째는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체념입니다. 이제 노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재정해 리프레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가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화라는 불치병이 아니라 영양과 자극의 결핍이 만들어낸 생물학적 공백일 뿐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다르면 새 기름을 치고 부품을 갈아 끼우듯 우리 몸도 적절한 단백질 설계와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90세에도 충분히 새 엔진처럼 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은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가져가는 한 점의 살코기와 짧은 근력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별표 30일 다리 근육 재건 챌린지 별표를 제안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딱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의자를 잡고 스쿼트 15회를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반드시 삶은 살코기나 계란 혹은 유당 제거 우유 한 잔을 섭취하십시오. 이 사소한 반복이 30일 뒤 여러분의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은 타인의 부축 없이도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산책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통제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활기차게 걸어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정점입니다. 과학을 믿고 여러분의 몸이 가진 회복 탄력성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90세가 되어서도 꼿꼿한 자세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마주하며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